오늘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하는 이 야간뇨를 확 줄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 5가지를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의학적으로 야간뇨는요, 잠자는 동안 소변이 마려워서 한 번 이상 깨는 증상을 말해요. 근데 이게 단순히 잠을 깨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 우리가 정말 깊은 잠을 자야 몸이 회복되는데 그걸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뚝 떨어뜨리고요.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생체 시계까지 교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왜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걸까요?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겠죠? 지금부터 야간뇨의 원인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보신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같은 질환이 원인일 수 있고요. 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. 당뇨나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아니면 드시는 고혈압약 성분 때문일 수도 있고요. 물론 이런 의학적인 원인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사실 야간뇨의 가장 흔하고 또 가장 큰 원인은요,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, 정말 좋은 소식이거든요. 왜냐? 습관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.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야간뇨를 확 줄여주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듣고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이에요. 자,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많은 분들이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. 특히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요, 총량보다 더 중요한 게 언제 마시냐는 거예요. 하루 수분 섭취는 약 1리터, 그러니까 1000cc 정도로도 충분합니다. 핵심은 딱 하나, 물 마시는 시간을 낮으로 옮기는 겁니다. 점심 전까지 500cc, 저녁 전까지 500cc. 이걸 마치 약 먹듯이 의식적으로 드셔보세요. 많은 분들이 낮에는 바빠서 물 마실 생각도 못하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한꺼번에 드시거든요. 이게 바로 야간뇨의 주범입니다. 저녁 식사 후에는 물을 최대한 드시지 마시고 혹시 입이 마르면 물로 입안만 헹구고 뱉는 습관을 들여보세요. 자, 두 번째 습관입니다. 저녁에는 국이나 찌개를 피하는 건데요. 왜냐하면 국물에는 소금, 즉 염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. 우리 몸에 염분이 들어오면 그걸 희석시키려고 그냥 물을 마셨을 때보다 소변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. 국이나 찌개가 드시고 싶다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젓가락으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나서 후식으로 과일 드시거나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는 게 또 소소한 행복이잖아요. 그런데 야간뇨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이 즐거움을 잠시 낮 시간으로 옮겨주시는 게 어떨까요? 과일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수분이 정말 많거든요. 잠들기 전에 이런 걸 드시면 밤새 화장실 들락날락하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. 야간뇨가 있는 분들 중에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으로 저녁약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이런 분들은 약 먹는 시간과 방법이 아주 중요해요. 저녁 식사를 딱 끝내고 30분 안에 정말 약을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물로 약을 드세요.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2~3시간 동안은 추가로 물을 마시지 않는 것. 이게 밤의 소변량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습관입니다. 야간뇨는요, 잠을 깊게 못 잘 때도 생깁니다.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 불빛을 계속 쳐다보면 우리 뇌가 쉬지를 못하고 계속 깨어있게 돼요. 그럼 얕은 잠을 자게 되는데 이때 우리 뇌가 아직 낮인가? 하고 착각해서 나처럼 소변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. 또 방이 너무 건조하면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깨게 되니까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5가지 습관을 모두 알아봤습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을 한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실천해 봤는데도 밤에 깨는 횟수가 전혀 줄지 않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. 그건요, 어쩌면 생활 습관 외에 다른 원인이 숨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생활 습관을 바꿨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, 혹은 자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수면 무호흡증 같은 다른 의학적인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. 이런 질환들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요,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
가까운 비뇨의학과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. 이거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니고요.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. 자, 오늘 배운 5가지 중에서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시작해 보시겠어요? 오늘 밤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?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,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편안한 밤잠에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